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은 브이룩업 함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우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자, 로우 데이터라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전산망이 있죠. ERP라고도 부르고 그룹웨어라고도 부르는데 실무자가 특정 조건을 놓고 조회를 눌러요. 그러면 여러가지 속성 정보나 실적 자료를 엑셀로 다운받거나 엑셀로 붙이거든요. 그대로 자료의 원본이라는 표시고요. 보통 브이룩업 함수를 쓸 때 이 로우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가 무언가 새롭게 보고 자료나 공유 자료, 관리 자료를 만들거든요. 그럴 때 브이룩업 함수를 쓰는데 개념 설명을 드릴게요. lookup은 찾아줘예요. 내가 원하는 속성 정보를 찾아줘. v는 버티컬이거든요. 버티컬 lookup입니다. 즉 내가 알고 싶은 이 기준값들을 로우 데이터와 매칭을 시켜서 알고 싶은 속성 정보를 찾아주세요 라는 용도로 활용하는 함수예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양식을 보시면 상단의 기준 제목이 서로 다른 제목이에요. 유형이 달라요. 그리고 해당 내용이 세로 형태로 나열됩니다. 이 내용물들이 세로 형태로 나열되다 보니 내가 알고 싶은 이 기준값 세로 형태로 매칭을 시켜서 속성 정보를 뽑아주세요 하는 용도로 많이 쓰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나만의 기준값, 내가 알고 싶은 기준값들은 어때요? 직접 세팅하겠죠. 이 직접 세팅한 내가 알고 싶은 기준값들을 회사 정보망 ERP상에서 가져온 로우 데이터에 매칭을 시켜서 원하는 속성 정보를 뽑아내요. 네 가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하나하나씩 제가 직접 입력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는 해서 VL까지 쳤습니다. 브이룩업이 바로 파란색으로 뜨죠. 탭키 눌러서 끝까지 입력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탭키 눌러주시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구조가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표에 있는 기준값이에요. 보통 같은 행선상에 있겠죠. 처음에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브이룩업을 치고 바로 로우 데이터로 막 가셔서 헤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싶은 기준값, 만들고자 하는 이 편집 요약표에서 같은 행선상의 기준을 찍어 주십니다. 컴마 찍고 그 다음 로우 데이터로 넘어가요. 내가 알고 싶은 기준값과 똑같이 매칭되는 범위가 있을 거예요. 거기가 바로 시작 기준열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테이블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거든요. 이게 두 번째 작업이에요. 컴마.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알고 싶은 속성 정보가 방금 시작했던 시작 기준열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몇 번째 있는지 순번을 넣어줍니다. 1, 2, 3, 4, 네 번째 있죠? 4, 컴마. 자, 마지막은 유사한 일치, 정확한 일치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요 아이가 여기에 매칭값이 없다라고 가정할게요. 정확한 일치값을 쓰게 되면 매칭되는 정보 없습니다. 오류 값으로 결과가 나와요. 근데 유사한 일치를 쓰게 되면 얘가 비슷하게 생긴 어딘가의 기준값과 매칭이 돼서 그 정보가 나와버려요. 회사에서는 정확한 거 쓰셔야겠죠. 비슷하게 생긴 기준값들이 많기 때문에 매칭돼서 잘못된 정보를 가져오면 혼나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일치값을 쓰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실무 팁인데요. 이렇게 내가 알고 싶은 기준값과 매칭되는 시작 기준열이 로우 데이터에 있잖아요. 저는 실무에서 항상 매칭되는 기준열 기준으로 위에다가 순번을 써놓고 시작을 해요. 이렇게. 그래야 직관적으로 내가 뽑고자 하는 속성 정보 몇 번째 있는지 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순번을 써놓고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VL 탭 눌러서 다시 알고 싶은 기준값 찍는다. 그리고 컴마 두 번째, 얘랑 매칭되는 범위 시작 기준열 오른쪽 방향으로 테이블 범위 잡는다. 컴마 세 번째는 내가 뽑고자 하는 속성 정보가 몇 번째 있는지 이 시작 기준열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네 번째 있다. 순번 넣어주세요. 컴마. 자, 유사한 일치가 숫자 1이고요. 정확한 일치가 숫자 0입니다. 이 true, false로 직접 입력하셔도 되는데 직접 다 입력하는 것보다 그냥 정확한 일치 0으로 고정값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하죠. 자, 이렇게만 해주시면 엔터 쳤을 때 이 아이가
여기서 이렇게 매칭이 돼서 여성이라는 속성 정보를 뽑았다라는 거고요. 쭉 당겼을 때 어때요? 이 위치가 그대로 따라오겠죠. 기준이 맞게 내려오고 있고요. 로우 데이터를 열범위로 통으로 잡았기 때문에 얘를 끌어 당겼을 때 내리고 자시고 할 범위가 아니에요. 그냥 전체가 다 잡혔기 때문에 여기서는 F4를 눌러가면서 참조를 할 필요는 없는 구조겠죠. 그죠? 근데 옆으로 이제 좀 넘어가 볼게요. 옆으로 넘어갔을 때 실제 실무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여러 번 넣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4번을 넣을 때 혹은 여러 번을 넣을 때 조금 더 편리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VLOOKUP 조금 전에 했던 거 그대로 한번 반영을 해보면요. 아이템 두 번째 있죠? 그래서 아이템 정보 뽑았어요. 얘를 옆으로 당길게요. 그러면 위치값이 어때요? 요렇게 따라와요. 상대 참조로. 잘못 참조된 거 이해되세요? 그죠? 지금 얘네들 다 잘못된 결과물이에요. 성별인데 시즌이 나오죠. 택가인데 성별이 나오잖아요. 이 위치가 그대로 상대 참조로 따라가기 때문에 오류 값이 나와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얘네들을 지워서 처음부터 VLOOKUP을 하나하나 다시 하시기 시작해요. 완성되면 옆에 와서 또 처음부터 다시 하시거든요. 자,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얘를 옆으로 당겼을 때 위치값들을 어때요? 빨간색을 못 움직이게 고정시키면 되겠죠. V에서 A, B까지 고정시켜요. 처음에 여기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파란색을 볼게요. 파란색 어때요? 옆으로 당길 때 못 넘어오게 얘도 역시 AD에서 AE, AF로 못 넘어오게 여기에 못을 박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밑으로 당기실 때는 어때요? 얘가 밑으로 따라 내려오게 행은 고정하면 안 돼요. 따라 내려와 줘야 돼요. 그래서 즉 파란색은 AD 열에만 못을 박고요. 5행, 6행, 7행은 알아서 따라 내려오게 고정하면 안 되겠죠. 자, 올바른 수식을 다시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VLOOKUP 탭 눌러서 요거 찍어요. 열 고정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옆에 당길 때 못 넘어가게 고정이라고 했어요. 밑으로 당길 때는 따라 내려와야 되니까 열만 고정. 그 다음 컴마 찍고 로우 데이터 시작 기준열 잡아서 얘 어떻게 해요? F4를 눌러서 고정이에요. 열 범위를 잡았기 때문에 행이 안 나와요. 그래서 통으로 고정하냐 안 하냐 차이예요. 고정했고요. 컴마 아이템 자 2,0 이렇게 해주시면 얘를 옆으로 쭉 당겼을 때 똑같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위치값을 잘 고정했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뭐만 바꿔주면 돼요? 성별이 몇 번째 있죠? 네 번째 있죠. 택가가 6번째, 할인가가 7번째 있죠. 직관적으로 순번을 확인하기 좋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 적어놓는 걸 습관화 해주시면 좋아요. 자, 성별이 4번째, 얘를 2에서 4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택가를 2에서 6으로만 바꿔주시고 할인가를 7로 바꿔주시고 한 번에 쭉 당겨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알맞게 수식 구조에 맞는 속성 정보 산출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실무에서 손을 덜 쓰죠. 그죠? 노가다를 덜 하고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고요. VLOOKUP의 또 다른 버전으로 하나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미리 이렇게 순번을 적어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요 아이템 성별 택가 할인가 기준 제목 위에다가 제가 는 해서 요렇게 매칭을 하나 할게요. 순번을 성별 이렇게 매칭하고요. 택가 이렇게 매칭하고 할인가 이렇게 매칭을 할게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때 사용하는 용도로 이렇게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자, 수식 구조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거 찍고 열 고정해요. 컴마 얘랑 매칭되는 범위 이렇게 잡아서 오른쪽 방향 잡고 고정 컴마 자 2,0 적으시는 게 아니고요. 2 입력하는 거 대신에 여기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행만 고정을 시켜줍니다. 옆으로 당길 때 얘가 따라가겠죠. 열을 고정 안 했으니까 따라가요. 그리고 밑으로 당길 때 행 고정했으니까 2에서 밑으로 안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맞은 순번들만 매칭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컴마 0 집어넣어서 정확한 위치값까지 완성을 하면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얘를 옆으로
밑으로 해서 한 번에 끝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보고해야 되는 자료가 이런 상황일 때 위에 잡아서 배경하고 색깔 똑같이 그냥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글꼴 이런 식으로 하면 감쪽 같죠.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혼합참조 섞어서 한번 활용을 해봤는데요. 훨씬 간편합니다. 자, 이어서 옆으로 한 번만 더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다시 vlookup 함수 한번 더 복습 차원에서 보여드릴게요. 찍고 열고 고정 컴마 이렇게 잡아서 고정 컴마. 자, 아이템 가져올 거예요. 2, 0 숫자 직접 입력할게요. 이번에는. 자, 그 다음에 옆으로 쭉 당겨서 성별이 4번째 있었죠. 원가가 5번째, 할인가가 7번째예요. 이렇게 있는데 얘를 그대로 이번에 내려볼게요. 내려보면 vlookup을 쓸 때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펼쳐져요. 오류값이거든요. 지금 얘가 여기 없어요. 매칭되는 정보가 없습니다 라고 오류값으로 나와요. 자,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냥 매칭되는 거 없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보고받으시는 분들은 어때요? 이런 거 있으면 야 이거 지워와 번거로워 이걸 딜리트로 막 또 지우시는 분들 계세요. 실무자분들 중에. 자, 일회용 자료면 이렇게 지금 저처럼 지우셔도 되는데요. 이걸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힘들게 vlookup 써서 완성본 만들었어요. 일주일 단위로 업데이트를 하든 일별 단위로 업데이트를 하든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제가 전산망에서 로우 데이터만 일자별로 일주일 단위로 끌어와서 여기다 붙이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겠죠. 저희가 다 열범위로 지금 잡았잖아요. 업데이트로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vlookup 쓰실 때 이렇게만 잡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만 잡게 되시면 일주일 뒤에 1일 단위로 작업을 했을 때 로우 데이터 업데이트 붙이잖아요. 이 밑에 추가적으로 데이터가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걔네 반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열범위로 잡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밑에 추가적인 데이터가 쌓이더라도 자동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게. 보통 회사에서 실무를 하실 때 자동 업데이트, 로우 데이터 바꾸면 반영 자동으로 되게 해야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이거 지금 수식을 딜리트로 지워버렸어요. 일주일 뒤에 로우 데이터 업데이트본 붙였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일주일 뒤에 이게 정보가 여기 있어요.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딜리트로 수식을 지웠기 때문에 업데이트 반영 안 돼요. 즉 로우 데이터에는 이 정보 데이터가 있는데 결과물에는 없기 때문에 틀린 결과물이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vlookup 함수를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신다 라고 한다면 자, vlookup 조금 전에 배웠던 혼합참조 그리고 ifError라는 함수까지 묶음 세트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지울게요. 지우고 ifError라는 함수 한번 해답지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있거든요. 자, vlookup 함수 내가 사용한 메인 함수예요. 내가 메인 함수 다 끝내놓고 이게 오류값이 나오면이에요. 오류값으로 나오면 요렇게 표시해줘 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공란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공란을 의미해요. 수식구조, 함수 안에 인위적으로 내가 문자나 기호를 나타내고 싶을 때 그 문자나 기호 양 사이드에 큰 따옴표를 붙여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붙이시게 되면 공란 처리해줘 라는 의미가 돼요.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실습 자료에서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vlookup부터 쳐요. 자, 요거 찍어서 열고정합니다. 그리고 컴마 찍고 이렇게 와서 고정했어요. 그 다음 컴마 찍고 자, 아이템 2,0 했어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얘를 오른쪽으로 당긴 다음에 ifError를 치면 4번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판에 ifError까지 그냥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참고로 ifError부터 안 치는 이유는 함수가 ifError부터 치면 헷갈려요. 그래서 메인 함수부터 끝내놓고 그 다음에 커서 앞에다가 이렇게 등호 다음에다가 두시고 if 2까지 치면 나오죠. 탭키 눌러서
vlookup이 오류 값이면 끝에 커서 와서 컴마 찍고 자 공란 처리 이렇게 해주세요. 괄호 닫기까지 해주시면 자 그 다음에 땡겨 주시는 거예요. 땡긴 다음에 자, 성별이 4번째 있어요. 원가가 5번째 있어요. 그 다음 할인가가 7번째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한 번에 내려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뭐 그 다음은 맞춤 정렬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숫자 같은 경우 회계 처리 이렇게 해주시면 좀 더 깔끔한 결과물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가장 효율적으로 쩌슷하게 쓸 수 있는 vlookup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수업이기 때문에 지금 로우 데이터하고 편집 요약표 한 판에 하나의 시트 안에 같이 설명드렸어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랬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어때요? 일을 하실 때 보통 로우 데이터 시트 따로예요. 만들어 보고하는 자료 따로예요. 이렇게 별도로 관리를 한다는 거죠. 이럴 때 활용 방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 좀 수식이 있어서 다 지울게요. 딜리트로 지우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는 VL 쳤어요. 그리고 기준값 찍고 자, 얘 열 고정한다 그랬죠. 열만 고정을 했어요. 옆으로 당길 때 얘가 C열에서 D열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얘만 고정한 거예요. 밑으로 당길 때는 따라 내려가야 되니까 행은 고정 안 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 항상 컴마를 찍고 로우 데이터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수식 구조가 기준값이 나와 있도록. 컴마를 안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vlookup 얘를 찍고요. 컴마를 안 찍고 모르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로우 데이터 시트명이 붙어버려요. 잘못 수식이 입력되거든요. 그래서 vlookup 자 얘를 찍고 열고정 컴마 찍고 넘어간다. 그리고 이렇게 잡아서 여기 고정해야겠죠. 당연히 못 움직이게 고정했고요. 컴마를 찍고요. 여기서 다시 뭐 가져와야 되는지 하고 편집 요약표를 찍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편집 요약표 시트가 붙어버려요. 지금 2,0을 적어야 되는데 시트명이 붙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바로 여기서 이어서 몇 번째 있는 거 정확한 일체값까지 바로 그냥 이어서 써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예 내가 아이템이라는 속성 정보 가져올 거야 라고 인지를 하신 다음에 vlookup 기준값 찍고 열 고정 그 다음 컴마 찍고 넘어가요. 시작 기준 열에서부터 오른쪽 탭을 잡고 고정 컴마 아이템 가져올 거야 2,0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 땡기기 전에 if 에러까지 해주신다 그랬죠. 첫 판에 자, if 열어서 오류값이면 끝에 와서 컴마 찍고 공란 처리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땡긴다. 그 다음 성별 원가 할인가. 자 여기 성별 원가 할인가 4, 5, 7이죠. 넘어와서 성별이 4번째. 원가가 5번째. 할인가가 7번째 있어요. 수정까지 해주시고 한 번에 잡아서 밑으로 당겨 주시면 자 이어서 맞춤 정렬 자 이렇게 숫자는 회계 처리까지 해서 조금 더 예쁘고 효율적이고 너무나 편리하게 vlookup을 끝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기적으로 로우 데이터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면서 vlookup 쓰신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혼합 참조 vlookup 기본형 if 에러 잘 활용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습 자료 시트 와서 맨 끝에 예시 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 좀 특이사항이 있어서 여기 지우고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vlookup 이제 잘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막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계속 강조한 게 로우 데이터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면 얘 끝내야 돼요 라고 설명드렸었거든요. 네, 보세요. 4번하고 얘네 매칭시켜서 이름 부서 근무지 가져올 거거든요. 그럼 얘랑 얘랑 매칭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이 되죠. 그랬을 때 vlookup을 하잖아요. 얘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테이블 범위를 백데이터를 잡는데 어때요? 이름이라는 속성 정보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에 이름이 없어요.
여기 있죠, 여기. 이거 문제예요. 내가 알고 싶은 기준값과 매칭되는 범위가 제일 왼쪽에 있어야 하는데 제일 왼쪽에 내가 뽑고 싶은 애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내가 매칭되는 기준 범위를 맨 왼쪽으로 잘라서 붙이거나 이 이름이라는 아이를 이 매칭 범위 오른쪽으로 붙이거나 잘라내기를 하시거든요. 잘라냈을 때 로우 데이터가 편집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회사 전산에서 끌어다가 붙이면 어떻게 돼요? 다 틀어져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작업해야 돼요, 수식을. 이런 경우가 흔히 많아요. 그죠? 회사 전산망에 있는 레이아웃은 이런 상황인데 우리 팀 혹은 우리 사업부에서 보고하는 양식의 레이아웃은 이럴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간편하게 끝낼 수 있어요. 자, 이 로우 데이터 맨 좌측에 나만의 기준값 하나만 세팅해 주시면 돼요. 는 해서 4번하고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라는 수식 하나만 만들어주면 끝이거든요. 이거 자동 채우기 하실 때 끌어 당기셔도 되는데 여기 커서 대시고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여기 점 더블 클릭하면 또 자동 채우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4번하고 지금 다 똑같이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얘랑 매칭하면 해결되는 거 이해되실까요? 로우 데이터 맨 좌측에 나만의 기준값으로 4번하고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라는 나만의 기준값을 세팅하면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랑 매칭을 하면 얘네들 다 가져올 수 있겠죠. 자, 보여드릴게요. vlookup 기준값 찍고 열고정, 그 다음 컴마 찍고 얘랑 매칭되는 범위 그대로 여기부터 찍는 거예요. 쭉 잡아서 오른쪽 고정, 컴마, 이름이 두 번째 있죠? 이 컴마요. 잡아요. 그 다음 쭉 당겨서 자, 부서명 네 번째 있습니다. 2를 4로 바꿔요. 자, 근무지 여섯 번째 있어요. 6으로 바꿔요. 그 다음 내려주시면 어때요? 이제 로우 데이터 1일 단위든 일주일 단위든 업데이트 본 요게 그대로 붙여주시기만 하면 다운받아서 붙여주시기만 하면 얘 그대로 가져와서 얘네랑 매칭돼서 자동으로 업데이트 반영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만의 기준값 활용하셔서 vlookup 쓰시고 이 상황 해결하시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 vlookup 기본 사용 방법부터 유용하게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예시 상황 해결까지 과정 한번 보여드렸는데 복습 꼭 해주시고 실무에서 너무 많이 쓰이는 함수이다 보니까 잘 인지하셔서 업무에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vlookup 함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